나갈까? 지희야 나갈까? 지희 나갈까? 지희야 나갈까? 나가? 안돼 앉아. 기다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그래 나가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보신 게 요새 제 일상입니다. 여기다가 과외랑 제가 유튜브 통해서 사람들 상담해주는 게 또 있어요. 그 상담, 그리고 11월 달부터 제가 동물병원에서 또 일을 하게 됐어요. 매니저로. 제가 예전에 학교 선배 병원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일하시던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그 과장님께서 이번에 11월부터 고양이 동물병원을 개원을 하신대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보고 같이 일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좋은데 이게 운정역이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가는데도 2시간 반, 오는데도 2시간 반 이래서 5시간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하는 걸로 조건을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매니저로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병원 개원하는 것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은 사실 없어요. 오픈 멤버였던 적은 있는데 오픈 전에 들어간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병원 개원하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하는지 막 이런 것들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 거고, 제가 지금 일하는 데는 SPF 마우스를 브리딩하는 센터예요. 근데 저는 연구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관리자로 들어간 거죠. 예전에도 연구실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구원으로 일했었고, 여기서는 관리자로 일하는 거죠. 둘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실 연구원 쪽이 적성에 더 맞았어요. 일을 하면서 실수도 많이 없었고요. 보람도 느끼고 뭔가 소소하게 배워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리 쪽은 아무래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피곤하지, 몸도 힘들고, 거기다가 재미도 사실 없고 막 보람을 느끼는 게 많진 않아요. 물론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조금 더 쾌적하게 사는 거 정도겠지만, 제가 그걸 통해서 막 쥐들이 막 거기서 자유롭게 뛰놀게 할 것도 아니고 뭐 장난감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뭐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를 이번에 해보는 이유가 뭐든지 간에 약간 기본이 되는 단계를 체험을 해봐야지만 위에서 시스템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양돈 농장에서도 한번 세미나식으로 약간 체험 세미나? 이런 걸 했었거든요. 가서 돼지 농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적인 걸 기본으로 배우고, 돼지 질병 아니면 캐스트레이션 하는 거라던가 뭐 귀 자르고 꼬리 자르고 이 자르고 이런 것들도 다 해봤어요. 그때 거기서 일하시는 돼지 관리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이, 위에서 뭔가 오더가 항상 내려오고 수의사들이 뭘 제안을 하는데 항상 현실의 인력으로는, 현실의 시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들을 자꾸 제안을 한대요. 그래서 수의사들도 계속 이상적인 건 제안을 할 거면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제가 만약 나중에 실험동물 쪽으로도 뭔가 바꾸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직접 기본적인 이 관리 쪽을 해봐야지만 이렇게 바꾸면 되게 이상적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연구원도 해봤죠, 관리자도 해봤죠. 특히 쥐가 이렇게 많은 데서 일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 실험동물 쪽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막 오래 일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제가 그나마 짧게라도 일하면서 느낀 실험동물 쪽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딱 2개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감사가 오는 기간을 항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조금 편하긴 해요 사실,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때만 철저하게 원래 하라는 대로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인즉슨 다른 말로 감사가 오지 않는 날에는 그렇게 모든 걸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게, 지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이상적인 것들도 가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약간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근데 감사가 아무래도 랜덤으로 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연구실마다 시험이나 실험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주 소소한 것들은 약간 조작 아닌 조작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모자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실이나 아니면 실험업체가 연구자를 최대한 적게 고용을 하고 싶으니까 그 안에서 이걸 돌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약간 조작 아닌 조작, 그런 게 조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2번째로는 안락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연구원으로 일할 당시에는 쥐도 많이 죽었지만 햄스터, 기니피그, 그리고 토끼 이런 다른 동물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몸이 크다 보니까 안락사를 할 때 오래 틀어놔야 돼요. 근데 모든 동물들이 사실 똑같아요. 그러니까 CO2로 보통 죽이거든요.
있거든요. 안락사 통이 있는데 투명한 플라스틱이에요. 거기다가 페이지 그대로 넣어서 안락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CO2를 틀면 돼요. 엄청 세게 틀 수도 있고 살살 틀 수도 있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이걸 엄청 세게 틀어요. 씩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죽냐면 안락하게 죽지를 못하고 압력이 엄청 세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단 놀라서 얘네가 막 난리 쳐요. 토끼 같은 경우는 소리도 질러요. 너무 세게 하면은 그렇게 지르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세게 틀잖아요. 갑자기. 그러면은 애들이 피를 뿜으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락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거를 완전 미세하게 틀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죽여야 돼요.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계시고 실제로 바쁜 업체라던가 진짜 안락사가 엄청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감염됐다 아니면 실험이 종료됐다 이럴 때는 안락사가 진짜 무더기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한 마리 한 마리씩 천천히 죽이는 것도 일이거든요. 왜냐면 진짜 우린 시간이 없고 그래서 아예 한 번에 한 통에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엄청 세게 틀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안락사만큼은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좀 모르겠는데 동물들이 그동안 저희를 위해 수고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락하게 죽여주는 게 이제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두 개를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감사가 오는 것을 랜덤화 시켜야 된다는 것. 물론 이렇게 할 때는 감사하는 그 목록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이 이제 전제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관리자들이 안락사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하는 점. 그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험동물들도 조금 동물 복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혹시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이디어 주시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이런 일과를 계속 보내고 있어서 집에 있거나 일하거나 막 이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 어차피 해봐야 6개월밖에 더 하겠습니까? 나름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한국에 오면서 제 채널에 관련된 걸로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왜냐면 수의사 호주 수의대생인데 한국에 있으면 대체 뭘 다루지? 막 이렇게 막막하게 왔는데 막상 오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이게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혼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조금씩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빠잉.